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리. 엉클리오입니다. 네, 오늘은 이민 오시면은 생각보다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목돈 챙겨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들고 오는지,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뭐 돈을 송금하는지 말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이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할 수 있어. 뭐지? 시작할까? 저희가 처음에 저희 신랑이 먼저 왔었잖아요. 그때 300만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있었거든요. 저희 신랑이. 한 달 동안 게스트하우스 살았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이제 300만 원을 몸에 지니고 항상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돈 들고 다니는 거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민을 오시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짧게 여행을 오시면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필요한 만큼 이렇게 환전해서 쓰시면 되지만 우리처럼 이민을 오시면은 아무래도 뭐 몇 천만 원에서 또 몇 억까지도 가져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필리핀 넘어오실 때 1인당 10,000불,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이면 뭐 4만 불, 약 4천만 원 정도 되죠. 애기들도 포함이거든요. 네, 그렇게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돈을 들고 오실 때는 처음에 이제 오자마자 뭐 차를 산다든지, 뭐 집을 1년치 뭐 큰 돈을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들고 오시면 되는데, 굳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들고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불안할 것 같아. 맞아. 나는. 아, 맞다. 전에도 말씀 안 드렸는데, 직구할 때, 뭐 1년치 계약을 한꺼번에 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알고 계시고요. 맞아. 뭐 예를 들어서 35,000페소인데 1년치 다 낼게 그러면 3,000페소에 그렇게 저기 가주실래요? 절로 가. 저희 뒤에 아들이 춤추고 있어가지고 야이 아빠 촬영한다고. 네. 그리고 그 해외에 나가시면은 그 뭐지 시티은행. 한국에 먼저 말씀드릴게. 한국에 이제 시티은행이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은행이냐면 전 세계 시티은행, 그러니까 시티뱅크죠. 전 세계에 한 19개국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그 은행을 한국에서 만드시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각 동네마다 각 지역마다 시티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시티은행에서도 은행 개설할 때 잘 알아두실 점이 처음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설만 해서 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필리핀, 다른 나라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필리핀에서는 하루에 3번 이렇게 인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인출할 때마다 이제 맥시멈 금액이 15,000페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2만원, 33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딱 하루에 3번밖에 안 뽑아지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은행을 개설하고 카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계좌 한도를 풀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이제 500만원 하루에 하나 5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한 달에 2천만원까지 인출이 저희는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풀었어요. 여기서 한국으로 전화해가지고 풀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미리 풀고 오시면 좋고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거 계속 썼었거든요. 저희는 시티은행을. 근데 시티은행 만드실 때 저희는 여기서 저희 신랑 것만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신랑 여기 통장에 넣어서 왔는데 간혹 카드가 상할 때가 있거든요. 쓰다 보면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부부시라면 2개를 만들어서 오시는 걸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뭐 갑자기 안 되면 한국에 가야 되거나 뭐 이렇게 상황이 생기니까 2개를 만드시고 그리고 처음에 만드실 때 인증서 하잖아요. 인증서까지 다 개설해서 인터넷 뱅킹까지 되도록 해놓고 이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안 됐을 때 이렇게 이체하고 해야 되니까. 수수료 관련해서도 잔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현지에서 찾을 때 수수료가 좀 적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이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 번 인출할 때마다 필리핀에서 한 번 인출할 때마다 15,000페소 뽑지 않습니까? 맥시멈으로. 그러면 수수료가 390원 정도 했었어요. 그 당시 뭐 2년 전이나 해봤자 이제 환율 차이가 많이 없지만 그런데 이제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수수료가 1,300원 정도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은행에서 이제
시티은행 개설할 때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난다. 많이 나더라 생각보다. 그치, 많이 난다. 그러니까 300원, 300 얼마면 해서 5배니까. 많이 나지. 그래서 소액으로 뽑을 때는 뭐 우리 1,000원, 2,000원 상관없는데 이게 많이 뽑다 보면 그것도 또 아깝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도 하루에 막 10번씩 뽑는다 치면 900만 해도 이제 수술만 만 원이 넘어가니까 아깝지.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전에는 시티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거 락다운 되고 나서요. 저희가 맞아. 통장에 돈을 뽑아야 되는데 돈을 못 뽑다 보니까 주인한테도 그때 2달인가 계속 못 뽑아서 시티를 못 가서 못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비자나 마스터카드. 비자 마스터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챙겨 오시면은 그렇죠. 그 뭐라 그러지? 현지 로컬은행에 이제 현지 로컬은행 종류가 여기도 은행이 있잖아요. 뭐 BDO라든지 뭐 BPI, 메트로뱅크 이런 종류가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BPI라는 은행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인출기들은 이제 맥시멈으로 10,000페소까지 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수료는 동일해요. 한 번 뽑을 때마다 1,000페소를 뽑든 뭐 10,000페소를 뽑든 250페소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7,000원 돈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BPI 은행을 뽑는 이유가 맥시멈으로 한 번에 20,000페소를 뽑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10,000페소 2번 뽑을 거를 20,000페소 한 번만 뽑으니까 수수료가 250페소. 어차피 저렴한 거죠. 그래서 BPI 은행을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현지 은행에서 아직 뽑을 일이 없어서 뽑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뭐 시티은행 안 만드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항상 뭐 BPI를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BPI나 이렇게 뭐 메트로 은행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맞아요. 로컬 은행이니까. 이 얘기도 드린 이유가 전 세계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시티은행 자체에서도 이제 설명을 보면 있는데 대도시 위주로 시티은행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필리핀 세부에 있지만 저희 사는 지역이 막탄이에요. 근데 막탄에는 없고 세부시티 저 필리핀 여행을 치시면 뭐 아얄라 몰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주변에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엔 돈 찾으러 막 30분, 40분을 차 타고 가서 뽑아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귀찮으신 분들은 뭐 250페소 어떻게 보면 비싼 수수료지만 왔다 갔다 차비나 자기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하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 왜냐면 차가 저는 오토바이니까 30분이에요. 근데 맞아. 네, 차로 가시면 차 많이 막히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2시간에서 길게는 막말로 재수 없으면 3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지 막 짜증 나지 돈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시간과 자기 뭐 스스로로 바꾸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거 목돈 얘기하고 있는데 목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자기가 그 필리핀 오기 전에 저희 신랑이 했던 얘기가 옛날에 10년 전에 저희 신랑이 여기 살 때 트라이시클 타고 이렇게 가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지프니였어. 지프니를 타고 가는데 칼을 이렇게 탁 대드래요. 칼도 보이지도 않게 자기들 앞에 가방을 딱 놔두고 이렇게 요 밑으로 이렇게 칼을 대는 거면서 쳐다봤어요. 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칼을 이렇게 쿡 찔러요 살짝. 뭐? 그래갖고 돈 달라고 이제 돈 뺏을 강도였죠 어떻게 그 당시는. 그래서 그냥 저 근데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학원을 이제 호주로 가기 전에 이제 어학원으로 공부하러 넘어왔었는데 학생이 돈이 어딨나. 그래가지고 그냥 주머니 뿅 열어서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없고 가방도 쑥 보여줬어. 그때 지갑도 안 들고 다녔어요. 딱 어디 가면 그냥 한 200페소, 300페소 이렇게만 들고 나갔었거든. 지갑도 없이. 그러니까 보더만 이러면서 가더라고. 이씨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돈 많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이러면서 내리더라고.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저희는 아기들을 한국에서 키웠으니까 돌반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받은 폐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들고 다니면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속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 거기 한국에서 다 팔고 왔어요. 그냥 어차피 놔둬봤자 여기 들고 와봤자 뺏길 것 같고, 그리고 아떼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은 손 탄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손 타서 안 좋은 일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팔자 이래가지고 다 팔고. 저 아무것도 없어요. 목도 없고 저희 심지어 반지도 없어요.
근데 다 팔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 분들 보니까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하고 계셔요. 블링블링하게 하고 뭐, 계시더라고요. 다 블링블링하게. 그래갖고 우리만 다 팔았나? 괜히 팔았나? 집사람 귀걸이도 다 팔았는데 여기 귀걸이 와서 샀어요. 너무 오히려. 허전하니까 오히려 여기 제가 생일 와서. 선물로 사줬거든 귀걸이는. 귀걸이랑 발찌 하나. 저는 걸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굳이 완전 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한두 개 정도는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리핀 처음 오시면 이민 오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알잖아요. 목돈이 조금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라 그래야 돼? 투자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권유라고 해야 되나? 아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투자 좀 해볼래? 이렇게. 신기하게 진짜 알아요. 네. 이 사람 새로 왔으니까 이제 로컬에 이제 현지에 오래 계신 분들은 뭐 저도 그렇게 왕래가 많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만난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넘어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다 이러면서 혹시나 그러면 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을 이제 우리도 일을 안 했으니까, 네, 안 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네. 들지. 근데 저희도 투자를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가 아주 단호하게 무시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투자 금액이 그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투자라는 거는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 몇 억이 돼야지 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 2천을 얘기하시길래 무시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돈 뭐 해봤자 한국말로 적게 투자해봤자 뭐 돈이 안 되겠구나. 어떻게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됐어요. 무시를 했는데 2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1, 2천도 정말 투자가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 투자할 걸 그랬나? 근데 투자하면 좋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버렸겠지만 뭐 지금 상황 코로나 터졌으면 이제 똑같이 뭐 그렇긴 한데 쪽박 찬 거지. 뭐. 너무 1, 2천이랑 1,0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한국에서 갓 오다 보니까 너무 작은 돈을 투자를 그쵸.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놀랬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한국에서 보면 투자하면은 막 그래서 1, 2천이 적은 돈은 아닌데 아니지만은 한국에 비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조금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기구나 이래서 됐어요 이랬는데 보통 뭐 투자하시면 1, 2천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자마자 권유 받고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이구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뭐 그지 흘러 가다 보면은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처음에 오시면은 그런 권유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이 얘기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채널을 보고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필리핀 와이프랑 사시고 한국에서 사시는데 이제 세부로 이민을 해보고 싶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필리핀 분이지만 남편분은 한국 분이신데 이제 정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저도 이제 카톡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더랬지? 모르지. 잠깐만, 까먹었다. 아니, 보면 뭐지? 우리도 이제 대본을 짜야 되나 봐. 잠깐만. 무슨 얘기를 했지? 진짜 까먹었다. 금액, 돈. 그다. 이게 저도 이제. 원래 그랬어. 나이가 좀,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이게 좀 기억력이 딱 고달리는데. 원래 그랬어. 아니야. 이게 잠수로 해서 그런가? 머리가 좀 많이 나빠졌어. 빨리 해. 그래. 처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넘어오시잖아요. 넘어오시면 저도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 많이 들었어요. 전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민을 생각하고 넘어오시는 한국 부부나 한국 분이시라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민을 오시면 바로 와서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넉넉 잡아 길게 6개월이라도 이쪽에 생활을 하시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이게 다만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이민을 가셔도 그 나라를 모르잖아. 한국이랑 완전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한국 사람도 많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 맞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는 초 가면 뭐 장사를 해야지 뭐 먹는 장사를 하든지 뭐 셀링을 해야지 하시는데
막상 보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걸 아예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웃긴 거는 사람이란 게 생각이 다 비슷할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안 하면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솔직히 아니면 맞아. 하고 싶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도 만나보고 필리핀 분들도 만나보면서 이제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이제 뭔가 번뜩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저희 신랑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돈을 들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남자들은 조금 가장이다 보니까 조바심도 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돈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책임이 그게 가장이니까. 가장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저희 그 얘기도 우스갯소리는 아니지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오자마자요 저희도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컨설팅 회사에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업 맞아요. 아이템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래 산 입장에서 두 분을 위해서 1년 정도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사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루돼가지고 약간 그냥 조언을 근데 그분이 그때 저희한테 해주신 조언은 아마 진심이셨을 맞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냥 너무 목돈이 있으니까 막 나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찬찬히 해보고. 근데 또 단점이 뭐냐면 1년 후에 시작을 하시잖아요. 맞아, 1년 동안 다 1년 까먹어. 동안 1년 후에 하셔도 나는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인 거예요. 맞아. 1년 전에 해도 똑같고 1년 후에 해도 그 경험의 스타트는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래도 눈이 조금은 뜨인다는 거 네, 그거 참고하셔서 뭐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템 나 당장 해야 돼 하시면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이제 둘러보시고 조금 더 깊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지? 오늘 이제 목돈 들고 오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 1번 10,000불씩 1인당 10,000불씩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쓰실 수 있으면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티은행 이용하시는 거. 그리고 시티은행 하실 때는 인증서 꼭 까셔서 인증서 깔아야 되는 이유가 시티은행이 안 될 경우에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안 될 경우에 마스터카드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은행에서 바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기금통은 다 팔지 마시고 다 들고 오셔야 돼요. 하시고 네, 굳이 팔 필요 없어요. 저희도 다 손해보면서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몰랐지. 조금 아쉽네요. 저 하나도 없고. 괜찮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